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연휴 둘째 날 금요일입니다. 해외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의 명절을 따라서 세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우리와 문화가 다른 필리핀의 명절을 우리 명절처럼 지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요. 필리핀에서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 만성절 연휴가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냥 업무가 없는 연휴에 불과한 시간들이죠. 요즘이 딱 그렇습니다. 명절은 아니지만 공휴일인 날,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게 이럴 때는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1월에 맞는 첫 번째 금요일인데요. 오늘 뉴스에는 또 어떤 소식들이 올라왔는지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명절은 아니지만 필리핀은 지금 한창 연휴 기간이죠. 만성절이라는 게 우리 추석과 비슷해서요. 한 해 동안 살피지 못했던 조상들의 묘를 찾아서 추모를 하고 조상님들의 보살핌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필리핀의 만성절 연휴 풍경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리핀 수도권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죠. 광역경찰청 NCRPO에서 전한 소식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메트로 마닐라의 묘지를 찾았던 인파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경찰은 약 150만 명 정도의 추모객이 묘지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 수치를 훌쩍 넘어선 거죠.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곳은 마닐라 놀스 세미터리였는데요. 이곳에만 137만 명이 찾았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인파가 몰렸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경찰에서는 이번의 경우처럼 대규모의 인파가 몰리게 될 경우 테러나 총기 사고 등의 위험 때문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번의 경우도 입구에서부터 검문 검색이 강화가 되면서 묘지로의 입장 자체에 엄청난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 양해를 구했는데요. 경찰의 입장에서도 이럴 때일수록 더 경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검문 과정에서 총기를 휴대한 사람이 경찰에 적발이 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니노이 아키노 전 상원의원과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묘지에 조화를 보내왔고, 전 대통령이자 현 마닐라 시장인 에스트라다 시장도 역시 참배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성절은 말 그대로 만 명의 성인,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을 기념한 날이라는 뜻이죠. All Saint Day라고 부르니까 영어로도 결국 같은 뜻이 됩니다.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각각의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들이 있죠. 거의 매일 그날의 성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날의 성인으로 지정되지 못한 성인들, 그리고 성인으로 칭호를 받지 못한 고인들까지 그 모든 분들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올 세인트 데이, 만성절의 의미입니다. 매우 카톨릭적인 기념일이죠. 그리고 그 만성절 전야가 바로 할로윈 대위입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다시 모이는 밤이 할로윈인 거죠. 의미는 그렇습니다만 이 할로윈이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혼이 찾아오는 날이라기보다는 호박 귀신과 좀비들의 축제가 되었는데요. 하긴 예수의 탄생일인 성탄절도 언젠가부터는 산타클로스가 그 주인공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다음 뉴스는요. 명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명절을 즐겁게 보내고 있지 못하신 분들의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태풍 로시타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이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지나간 후에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북루손 마운틴 프라빈스 지역에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사태 직후 이뤄진 구조 작업으로 매몰되어 있던
20여 명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현재까지 사망자의 숫자가 최소 13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9월에 있었던 태풍 옴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인데요. 이렇게 또 다시 피해가 발생을 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심리적 트라우마가 염려된다는 것이 현지에서 전해지고 있는 소식입니다. 한편 필리핀 당국은 이번 태풍으로 1143개 바랑가이, 총 3만 6천 가구, 13만 6천여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이들 중 약 5만 명이 현재 이재민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 필리핀 정부는 약 2천만 페소의 긴급 구호 물품들을 전달했는데요. 2천만 페소가 큰 돈인 것 같아도 이재민의 숫자가 13만 명이니까요. 1인당 구호 금액이 150페소가 채 안 되는 정도죠. 이에 따라서 필리핀 국가재난관리위원회에서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 등의 구호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이 필리핀에서는 큰 명절 연휴 기간 중인데요. 명절은 고사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워진 이재민들의 숫자가 13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전해드리는 입장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조속한 구조와 구호가 필요해 보입니다. 필리핀의 명절 기간이라서 필리핀 소식들을 위주로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에 참 안타까운 뉴스가 올라와서요. 이 뉴스, 오늘의 마지막 뉴스로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 뉴스에서는요. 필리핀의 한인 셋업 범죄에 대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사건 내용을 잠깐 정리하자면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뒤에 현지 필리핀 경찰과 짜고 이들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하게 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한국인 조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셋업 범죄죠. 이들은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필리핀 골프 투어와 관련된 카페를 만들어 놓고 한국인 여행객들을 모았던 건데요. 이렇게 카페 회원들을 필리핀으로 불러들여서 결국 이런 셋업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한국 경찰은 이들을 구속하고 달아난 한국인 공범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어 공범들에 대해서도 필리핀 현지 경찰에 그 인적 사항을 전달하고 공조 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뉴스를 어제 오후 페이스북에 있는 저희 교민 뉴스 그룹에서도 공유를 했는데요. 기사를 접하신 상당수의 우리 교민들은 이 셋업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에 대해서 큰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이 셋업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조모 씨, 이 사람이 참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은 확실합니다만 이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필리핀 내 미성년자 성매매의 장본인들, 그러니까 꼬임에 빠져서 황제 골프 투어를 오신 그 분들도 역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셋업 범죄에도 큰 벌을 받아야 할 흉악한 범죄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성매매 또한 중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정리하면서 또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필리핀과 필리핀 현지에서의 실제 우리 교민들의 생활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욕심이 좀 있다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 교민들에게는 가족들이 생활하고 자녀들을 함께 키우는 생활의 터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뉴스를 정리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뜬금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의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즐겁게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